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총선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안 내놓고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구 출마자가 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 표가 남의 표에 섞이는 그런 현상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은 또 없었다고 중앙선관위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는, 그런 혼표라는 현상은 지난 17대죠? 16대 대선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사용됐다는 그런 게 사용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우리 차원에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권력이 동원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그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연대에서 연명으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3주가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낙선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매일같이 좌충우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지역구도 모자라 이제는 비례대표 선거까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토록 한심하고 답답할까요? 그는 공천 과정에서 탈락과 통과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질기디 질긴 생명력을 보였는데요. 그의 행운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국민들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았고 결국 낙선하고 만 건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일삼고 약자들을 조롱하고 조소해온 그를 과연 누가 국민의 대표로 인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4년여간 그가 보인 의정활동은 막말과 조롱 말고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의 낙선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투표함 증거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 선관위는 투표함을 법원에 보냈는데요. 이제 민 의원이 투표함을 뜯어 재검표를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민 의원은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먼저 냈는데요. 선관위가 비례대표 투표지를 함께 내지 않은 게 직무유기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비례투표가 조작됐을 거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는데요. 당선자를 내지 못한 군소정당들로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민 의원이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지역구 후보였던 민 의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지역구 투표 결과뿐이라 비례대표 투표함을 내놔라 마라 할 권리 자체가 선거법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냈던 정당이나 그 후보가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천 연수울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의 비례투표함이라도 바로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4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까지 나서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으라며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이래서 총선에 참패한 겁니다. 또 이러니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민경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는 자신들이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내놔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런 주장은 결국 선거 불복으로 이어질 텐데요. 가뜩이나 망해가는 정당에 선거 불복이라는 이미지까지 더 갈 데가 있나 싶습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선거 불복뿐만 아니라
여당 당선인에 대한 당선 취소 프로젝트까지 가동한 듯 보이는데요.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당선이 취소되는 걸 노린 듯 합니다. 그들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그 첫 번째 타겟이 김남국 당선인입니다. 방식은 여전히 똑같은데요. 보수 시민단체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자동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청부 고발이 그 신호탄인 셈인 겁니다. 경찰이 성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당선인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약칭 사준모는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김 당선인 등 12명을 정보통신법 위반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이날 팟빵 사이트에서 3 연고전이 삭제된 사실을 고발인 조사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당선인 등이 지난해 성인 유료 팟캐스트 3 연고전에 출연해 여성의 특정 신체를 품평하고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준모는 같은 달 14일 김 당선인, 제작사 주식회사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동형, 감사 겸 공동진행자 박지훈 변호사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사준모는 방송 내용은 성인도 듣기 민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만 주면 쉽게 들을 수 있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각각 방송작가 출신으로 방송 윤리를 잘 알고 법조인으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사건은 고발 당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된 뒤 지난달 16일 서대문 경찰서로 수사 지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 날 수사가 바로 시작된 건데요. 이런 건 정말 겁나게 빠릅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송은 JTBC의 마녀사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이라며 유료 성인 컨텐츠였기 때문에 TV 방송보다 더 솔직한 말이 오갔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다며 다른 출연자들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얼척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컨텐츠는 팟빵이라는 플랫폼 서비스에 업로드된 것으로 플랫폼 서비스에서 모든 운영과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체는 팟빵이라는 회사가 되는 거죠. 성인 수위가 높았다면 이 회사에서 19금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내용을 사전에 검수해 부적절한 것을 수정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은 플랫폼 회사인 팟빵인 거죠. 이걸 왜 김남국 변호사를 수사하나요? 그리고 이건 플랫폼 회사에 벌금을 물리면 끝날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며 당선자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4일에도 청부 고소고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폐해는 막아야 할 듯합니다. 사법고시 준비생 모임이라고요? 사법고시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로우스쿨 제도가 존재할 뿐이죠. 이 듣보잡 단체의 정체는 또 뭘까요? 네, 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 그 출연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경솔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좀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공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 진지하게 제 자신을 좀 살펴보고 반성할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좀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성인 영상물이다, 아니 성인 컨텐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던 걸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출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그 고발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선거 당일날, 사실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인데 그날 하루 종일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